자, 6월 4일 추천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2주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70%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영화테크만 올라간 것이 아니죠.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남았죠. 어떤 거?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은 지금 바로 여기다 라는 말씀, 바로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바로 6월 4일이었죠.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2주가 지나고 나서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었죠. 한 70% 정도가량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비단 영화테크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도 사실 수급은 계속해서 달라붙어 주고 있고, 여기서 더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6월 18일 금요일, 오늘 또 한 주가 흘렀는데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었죠. 뭐 FOMC 회의 결과도 나타났었고, 뭐 금리 인상의 모에 증시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쪽으로 매수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바로 6월 4일이었죠. 요 현대차로 5억을 벌었다라는 요 어떻게 본다면 썸네일이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반적으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기술주로 접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이제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요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도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다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은 당연스럽게 매수 잡아가셔가지고 수익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영상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6월 4일 금요일날 여러분들 500%가 급등했습니다. 뭐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시장에 큰 자금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시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더 재정을 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동성 공급을 더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당장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 개별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요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기술주를 매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특히나 많이 올랐었던 거, 지금 영화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제가 6월 4일날 요때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가량, 12,000원 정도가량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다들 진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테크를 바로 그 영상에 추천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테크가 그 당시에 12,000원짜리가 19,000원 정도까지 대략 한 70%가 올라갑니다. 한 2주 동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 건데, 영화테크 아직까지 수급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있겠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18,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추세 이어가다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화테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 기술주들, 여러분들 기술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뉴스를 띄우면서 많이 올라간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수급입니다. 아무리 뉴스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수급이 올리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장세였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죠. 돈빨 장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어느 섹터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다들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여러분들 2021년 올해 어떻습니까? 1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증시 박스권 패턴입니다. 왜 박스권 패턴입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되려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자금은 한정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어떤 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영화테크가 70% 정도가량 올라갔었고요. 다른 뭐 섹터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랠리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별로 안 올랐고, 뭐 화신도 상승 추세, 제형솔루텍, 그 다음에 뭐 SL, THN, 그 다음에 등등등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호 하이텍도 계속해서 반등 추세 이어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랐었던 게, 잠시만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정도가량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패턴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가져갔었죠. 그 당시 6월 4일 때가 여기였었으니까 거의 한 7,000원대가 9,600원 정도까지 한 20-30%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도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거래량을 튀우면서 슈팅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바로 현재의 개별 강세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뉴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현대차라든지 자동차주 국내외에 공장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인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찍어드리면서 추천드렸었던 섹터가 어떤 섹터였었습니까? 친환경, 그죠?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도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태양광, 풍력, 뭐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후 협약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기관이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대량으로 매수 패스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카로 지금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했는데 차가 5개월이 돼도 지금 안 나옵니다. 그 말인 짓은 모든 자동차 신차를 계약을 했을 때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맞는 공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는 거죠.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 수주를 조금 적게 가져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유동성, 천문학적인 돈을 일단은 풀어놨는데 자산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뭐 비트코인, 부동산, 모든 자산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자, 돈이 많은데 지금 당장 해외 여행도 갈 수 없고 밖으로 많이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명품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내가 돈 쓸 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 쓰는 겁니다. 그 중에 자동차.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차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 공급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좋게 가져가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이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던 부분을 뻥 뚫리게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매출과 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기대감으로 먼저 부품주들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먼저 거꾸로 가져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GM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멈췄던 전 세계 공장을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뉴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 쪽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나왔었죠. 일단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원가 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 이런 쪽으로 자동차 산업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이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공급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해소가 되게 되면서 감산에 대한 공포만 좀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 우려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 수익성 개선에 증가세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재료라든지 뉴스만 잘 받쳐주게 된다면 지금처럼 뭐 2주 만에 70% 올라가는 종목군들 30% 40%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런 종목군들 뭐 매수 잡아도 되는 건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유니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한 7,700원 정도가량 만약에 매수를 잡아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9,6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가 거의 몇 프로 올랐죠? 2주 만에 거의 한 20%에서 그죠? 한 20% 정도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자체를 잃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가격 대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 정도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잡는 관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시스라는 종목 잠시만요. 체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계속해서 추세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만 살아있다면은 슈팅의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일주일 전에 한 20% 정도 가량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소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받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저는 지속해서 눌리면은 다시 올려주는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영화테크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기서 한 12,000원대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12,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한 70% 정도가량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60%에서 70% 정도가량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일단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냥 홀딩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조금 모험수입니다. 왜냐면은 모험수라는 게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오늘이 금요일인지라 지금 여기 라인권에서 지탱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만 가져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목 구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급등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군들은 내가 쳐다보지 말고 그냥 떠난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슈팅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어디에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지라는 것만 계속해서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자동차 기술주들 저는 여전히 관심보다는 매수한 다음에 홀딩하는 전략으로 진행하는 전략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또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섹터는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시간이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정반대로 코스닥은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일반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영국은 원래 처음부터 집단 면역을 시도를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다시 재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하는 영국이 재차 확진자 수가 하루에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코로나가 쉽게 잡힐 듯 말 듯 하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가 80개 국가에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도시 쪽에서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체킹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백신, 임상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영국, 유럽 각지 나라의 진단 키트,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요 자가 진단 키트라든지, 왜냐면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또 기업에 대한 이익과 매출이 증가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저는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달라붙어 주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진단 키트 관련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저는 이쪽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단 키트 관련 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진단 키트 관련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오늘 조금 잠시만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뉴스 하나 터져가지고 한 10% 정도 가량 17% 정도 가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었고, 인트론 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 휴마시스, 지노미트리, 진시스템, EDGC,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드림텍 등등등등등등등등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세스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시젠, 나노엔텍,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 진단키트 관련적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기술적인 자리적인 부분으로도 저는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잘만 매수가 잡아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영아테크 2주 만에 70%가 올라간 영아테크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저는 진단키트 쪽으로도 수익을 제법 쏠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저는
진단 키트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도 이 진단 키트 종목군들 해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오늘도 매수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수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던지 간에 수익은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 보이시는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여기 아래 번호 있죠? 이 아래 번호로 해가지고 성함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은 무료 문자 신청, 아니면은 문자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해당 종목군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계속해서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